딥마인드에서 2022년 3월에 새로운 언어 모델을 페이퍼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친칠라라는 이름의 언어 모델을 공개를 했고요. 이 페이퍼에 담긴 주요 메시지를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델 크기, 데이터 양, 그리고 플롭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크기는 대문자 n으로 지금부터 표기를 해서 지칭을 하겠고요. 데이터 양은 대문자 d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델 크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모델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양, D의 경우에는 number of tokens, 그러니까 토큰의 개수, 영어 데이터, 영어로 기술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띄어쓰기로 구분된 토큰이 될 수도 있고, 언어 모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토크나이저를 학습해서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토크나이저에 의해서 판별된 그 토큰의 개수를 데이터의 양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롭스는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스의 약자이고요. 부동소 수점에 해당되는 연산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산의 개수예요. 총 연산량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플롭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본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크기 n과 데이터 양 d 그리고 플롭스 이 세 가지는 서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모델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rtificial Neural Network 모델이 되겠고요. 왼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오른쪽에서 아웃풋이 나가는 그런 아주 심플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델을 만약에 이제 구현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학습 알고리즘도 함께 구현을 해야만 하겠죠. 그래야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모델과 학습 알고리즘은 결국 그 실체는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결국 하드웨어, 머신에 탑재를 하고 하드웨어 상에서 결국은 이 모델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결국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과 학습 알고리즘이 하드웨어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이 하드웨어의 데이터까지도 함께 탑재를 시켜서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 알고리즘이 모델을 학습시키도록 그렇게 동작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그러니까 데이터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모델의 크기가 엄청 커지게 됐을 때 이 하드웨어 상에서 결국 학습을 마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물론 이때는 그 학습 알고리즘을 어떤 것을 썼는지, 또 학습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들, 학습 알고리즘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소위 말하는 트레이닝 레시피라고 불리우는 것들,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 미니 배치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절하게 되면은 당연히 학습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학습에 들어가는 시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이 커지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레이어가 2개가 있는데 레이어를 한 20개로 늘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파라미터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모델의 파라미터가 엄청 많아지니까 그 모델 파라미터들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양이 엄청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한 개가, 예를 들어 데이터 한 개가 인풋 레이어 쪽에 들어오게 되면 아웃풋 레이어 쪽으로 소위 말하는 피드 포워드해서 값이 생성되기까지 수많은 파라미터들을 대상으로 곱하고 더하고 그런 연산을 취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레이어가 2개였는데 레이어를 1개로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 선들, 이 선 하나하나가 지금 이 모델의 파라미터잖아요. 이 선들이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데이터 1개가 들어갔을 때 그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기까지의 계산량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계산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계산량이 바로 플롭스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 크기가 커지게 되면 플롭스도 같이 커지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 크기는 반대로 모델 크기를 이번엔 고정시켜 봅시다. 히든 레이어 개수를 이렇게 2개로 고정을 시켜둔 채로 데이터 양을 예를 들어 이거보다 한 10배로 늘리게 되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 1개만 들어왔을 때는 한 번만 피드 포워드해서 아웃풋을 계산하면 되는데 데이터가 10개, 즉 이걸 10번 반복하게 되면 한 번 했을 때보다 당연히 10번에 해당되는 만큼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해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데이터 양이 커지게 되면 플롭스도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해지겠구나. 플롭스가 더 많아지겠구나.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플롭스, 데이터 양, 그리고 모델 크기 간의 관계를 사다리 타기 게임의 비유를 해볼게요. 이 사다리의 크기, 그러니까 이 사다리 안에 선들이 더 많이 복잡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선이 많이 복잡하게 있는 그 정도를 가리켜서 모델 크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다리 타기를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선을 그어서 내려와서 밑에까지 도착하는 것. 그 한 번의 시도를 데이터 한 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다리의 크기가 더 크고 이 안에 선이 복잡하게 더 많을수록 한 번의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조그만 사다리에서 시도를 할 때보다 이렇게 큰 사다리에서 시도하게 되면 이 직선을 그는 횟수가 좀 많아지겠죠. 이렇게 선을 그는 횟수가. 이 선 하나하나를 플롭스 한 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플롭스 1, 2, 3, 4, 5, 6 이렇게 이것이 각각을 플롭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다리가 더 크고 복잡해지고 또 데이터 양이 많아짐에 따라 즉 횟수를 여러 번 함에 따라서 플롭스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들을 탑재시켜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그 과정에서 모델의 크기와 데이터의 양과 플롭스 간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관계가 얽혀 있는데요. 2022년 3월에 아카이브에 최초 공개된 페이퍼가 있습니다. 딥마인드에서 공개된 페이퍼가 되겠고요. URL로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어요. 저자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점차 거대한 언어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물론 작은 규모의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은 되고 있지만 또 더 거대한 언어 모델을 경쟁적으로 기관들에서 내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언어 모델을 연구를 할 때에는 그 언어 모델 자체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횟수가 많지 않아요. 많아요, 2번? 한두 번 정도의 학습만으로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그 연구를 마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주어진 플롭스 하에서 연산량이 딱 한정이 되어 있다는 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의 크기와 데이터 양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왕 하는 한두 번의 학습의 시도를 할 때 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설정으로 연구를 마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요? 앞서서 얘기했었던 그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 플롭스가 여기 선을 그으면서 내려오는 하나하나의 횟수를 이걸 플롭스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1, 2, 3, 4 이 선을 그는 횟수를 플롭스라고 봤을 때 자, 야 너는 지금부터 플롭스 10,000번만 수행을 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이 10,000번의 플롭스 안에서 모델 크기 즉 이 사다리의 크기와 데이터 양을 알아서 결정을 해서 제일 좋은 조합을 찾아내봐. 이를테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다리에서 선을 긋는 횟수, 그것을 플롭스라고 아까 가정을 했는데 그것을 10,000번으로 가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델 크기를 너무 크게 만들어 놔버리면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투입을 해야지 되겠죠. 반대로 10,000번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너무 크게 만들어 버리면 그만큼 모델 크기는 조그맣게, 즉 이 사다리는 조그맣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번으로 횟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모델 크기와 데이터 양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주요 메시지 두 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대한 언어 모델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플롭스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플롭스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 크기와 데이터 양을 제시했습니다. 오른쪽 이 테이블 3이 있는데요. 이게 논문에서 발췌한 자료가 되겠고,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고퍼라는 이름의 다른 언어 모델이 있는데, 그 언어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이 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플롭스 괄호 열고 고퍼라고 되어 있죠. 이 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플롭스 즉 연산량을 고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이 네 번째 줄은 고퍼와 동일한 양의 플롭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의 절대적인 수치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플롭스 안에 나와 있는 값이 되겠고요. 이때 모델의 넘버 오브 파라미터가 67 빌리언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때 데이터 양을 보시면 1.5 트릴리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고퍼에 해당되는 그 고퍼만큼의 플롭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퍼를 학습시키기 위한 그런 플롭스가 가정된 상황에서는 그때 모델의 크기가 대략 67 빌리언이고 그때 1.5 트릴리언 만큼의 토큰을 사용해서, 이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표에서 고퍼라는 언어 모델을 기준으로 표 수치를 정리하기는 했지만, 이 표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 자체가 고퍼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이 표처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좌측 하단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가로축은 플롭스고요. 세로축은 넘버 오브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주황색 별이 고퍼라고 되어 있죠. 이 주황색 별이 여기에 있어요. 즉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고퍼라는 녀석은 넘버 오브 파라미터가 이만큼이나 많다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 개수가 정확히는 280 빌리언이라는 얘기고요. 280 빌리언만큼 파라미터가 많은 그런 거대한 모델이 되겠는데, 그 모델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고퍼라는 모델이 원래 가장 최적으로 가졌어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는 280 빌리언이 아니라 67 빌리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1.5 트릴리언 개만큼의 토큰이어야 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비판을 하려면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어야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기존에 제시되었던 이 고퍼라는 거대한 언어 모델을 다이어트한 버전으로 친칠라라고 이름을 붙인 언어 모델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왼쪽 하단 그림에서 친칠라라고 이름 붙인 녀석이 있죠. 70 빌리언인데요. 우측 상단의 테이블 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고퍼와 동일한 플롭스를 가졌을 때 최적의 모델 크기가 67 빌리언이었잖아요. 이것과 아주 유사한 그 개수만큼의 파라미터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0 빌리언만큼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만들었고, 그리고 1.5 트릴리언 개만큼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킨 모델이 바로 요 색깔, 초록색 계열의 색깔의 별표 모양이에요. 여기 친칠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칠라가 결국은 고퍼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모델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타스크들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게 돼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테이블 9는 그런 여러 가지 실험했던 결과들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 테이블 9 같은 경우에는 Closed Book Question Answering 이라는 타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요약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친칠라와 고퍼 그리고 GPT-3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고퍼에 비해서 친칠라가 다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GPT-3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친칠라가 고퍼랑 플롭스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플롭스는 동일한 상황에서 모델 크기를 좀 줄여주고 데이터 크기를 늘렸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고퍼랑 결국엔 연산량은 똑같은데 모델 크기는 줄여주고 데이터 양은 늘렸더니 성능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거에 수행되었었던 비슷한 연구 결과, 기존에도 이런 적절한 모델 크기와 데이터 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어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게 된 것인데요. 그 기존의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을 학습을 할 때, 그 모델 학습할 때 좀 제한 조건이 좀 많이 둔 바람에 이 모델의 그 파워가 좀 언더에스티메이트 되었다. 그래서 모델이 더 그 포텐셜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힘이 과소평가되어서 언더에스티메이트 되어서 모델을 더 크게 만들어야만 하는 쪽으로 과거 연구들은 오해를 했다, 오판을 했다는 거죠. 그 점을 이 연구에서, 이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퍼를 이제 기준점으로 해서 고퍼랑 동일한 플롭스를 가지되 모델 사이즈는 훨씬 줄여주고 모델이 원래는 더 포텐셜이 있었다는 거죠. 280빌리언만큼 그렇게 크게 아직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70빌리언만큼으로 훨씬 적은 개수의 파라미터를 가지도록 모델은 다이어트를 시켜주고 대신 토큰, 즉 데이터 개수를 더 늘려줌으로써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이블 9에 해당되는 실험 결과만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논문에는 다른 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세한 실험 결과들은 논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